자주 쓰는 치즈 주는 고양이님. 라운지 초심전. 이 시간에 어떤 일이신가요? 날씨 더워서 켰어요. 날씨 더워서 켰는데 이게 싱크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지금 갑자기 라이브 킨 거는 이영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함인데, 이영표 얘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발언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면, 이게 이 우리나라의 축구 관련돼서 인간들을 보면, 제가 별로 희망을 여기 가질, 원래 한국 축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발전이다 안 발전이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발전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발전이겠죠. 거기 발전에 일말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영표가 사람들이 똑똑하다. 이 이영표를 보면 이준석이랑 똑같은 느낌인데, 뭐 말도 똑부러지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이런 지금 그런 인상을 받잖아요. 예, 인제 말할 때 표정도 그러고 단호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영표 KBS 해설위원이 감독 선임을 위한 시스템 개혁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에게 감독을 뽑을 전권을 주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도 묻게 하자는 건데요.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렸던 뒷공간을 통해서 한 달 넘는 월드컵 여정을 마무리한 이영표 해설위원은 거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현실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구에 쓰는 노력, 행정적인 성장, 투자 이런 것들은 확실히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제 마음이 좀 급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쉴 틈도 없이 곧바로 한국 축구 쇄신을 위해 뛰어든 이영표 위원은 감독 선임도 전력강화위원장에게 100%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책임감 있게 감독을 뽑는,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 세계에서 감독을 그렇게 뽑아요.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고. 서강일 전북 축구협회장이 청문회에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잘 들리세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 정강희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전력강화위원장이 정권을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홍명보가 임명이 될 때 정혜성 위원장이 정권을 이원받아서 홍명보로 낙점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권을 받되 책임을 지라는데, 문제는 어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 애들이 지가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게 이런 건데, 제가 이 지금 제목에도 그렇게 달아놨지만 우리나라 축구계는 돌대가리들밖에 없어요. 돌대가리들. 예? 왜 돌대가리밖에 없냐?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축구협회 대표팀 선발 규정을 뭐 감독 그 선발 관련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전력강화위원 또는 기술위원회에서 대표팀 감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전력강화위원이 추천을 하고 계약까지 다 담당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른 체제가 하나도 없는 거야. 예? 뭐 예를 들면 클린스만이 선임이 될 때 정몽주 감독이랑 클린스만 감독이 농담을 했다가 클린스만이 거기에 대해 그거를 표하니까, 호감을 표하니까 정몽주가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을 전력강화위원회 요청을 해서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를 한번 알아봐라 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괜찮다 해서 그것도 임명이 된 거거든. 그거가 예를 들면 실패 사례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홍 감독이 임명이 될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에 전력강화위원장인 정혜성이가 이임생에게 위임을 했어요. 근데 대한축구협회 정관으로 되어 있나 그게?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운영 규정에 보면 전력강화위원 또는 기술위원 중에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장이었던 정혜성이가 사표를 내고 어떤 이유에서든 기술위원장이 할 수 있으니까 기술위원인 이임생에게 이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는 그러면
그 전력강화위원과 기술위원장의 어떤 자리를 한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은 겸임을 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전력강화위원장이 기술위원장에게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정권을 위임을 했다 하는데 위임의 근거 아니면 위임의 자료가 구두냐 서류냐, 구두로만 됐다 그러면 왜 서류가 남기지 않나, 이런 것들이 절차적 문제로 지적이 됐던 거거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력강화위원장이 어차피 그걸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력강화위원장에 정권을 주라. 지금 전력강화위원장 한 사람만 두고 전력강화위원은 필요 없다는 얘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권을 받는다 하는 의미가 없어요. 전력강화 현재 정관상의 대한축구협회 제도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있고 그 위원회에서 감독을 뽑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과 구조가 다르진 않다고. 근데 문제는 전력강화위원회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책임질 사람이 들어가고 그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만 들어가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을 지라는 뜻이에요. 예? 그럼 우리나라 현 대표팀의 수준의 월드컵을 대비로 하면 결과가 안 좋을 게 뻔한 자리예요.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어차피 피파 랭킹 30몇 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8개 팀이 참가하다 해봐야 32강에 올라가는 게 기본 목표라고. 예? 그럼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독의 결과가 나왔을 때만 책임을 안 져도 된다 하는 명백한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해. 이 이영표도 뭐고 너 전부 병신 같은 얘기들만 하고 앉아 있어서 지금. 예?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을 지라는 거잖아. 그럼 어떤 책임을 지냐고. 사퇴를 하잖아. 사퇴 이후에 다른 책임을 질 게 있나? 감독의 결과가 안 좋은데 전력강화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냐? 안 맞지?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 근데 그만두게 하는 거를 강제로 하라는 거야? 예? 그리고 전력강화위원이 A 대표팀에만 감독 선임 작업에만 관여를 하냐고. 그게 문제예요. 전력강화위원은 U17, U18, U19, U21, U23 전체를 다 전력 강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야. 전력강화위원회 역할을 A 대표팀의 감독 선임에 대한 것들로만 한정시킨다. 그 자체가 생각이 없는 애, 기영표 대가리가. 머리가 빠간 거야, 애가. 완전히 애들이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전력강화위원장에게 이름을 해, 모든 거를. 그러면 그 전력강화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또 문제예요. 네? 전력강화위원장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제대로 된 축구 지식을 갖고 있거나 제대로 된 해외 축구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전력강화위원장의 자질에 대한 논란과 그게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과가 좋지 않아, 예를 대표팀에. 그럼 감독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독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그 감독을 누가 임명했냐? 전력강화위원장이다. 그럼 전력강화위원장을 누굴 임명했냐? 누가 임명했냐? 그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그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그게 책임을 지는 거냐고. 그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줄을 타고 들어가서 하는 거는 그 옛날에 그 무슨 제도고,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아버지 아들 새끼 그 친척까지 전부 다 모가지 다 잘라서 죽이는 거,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병신들의 애들이 생각이 완전히. 왜 혁신이고 나발이고 박지성이고 이런 애들이 서광일 같은 사람이 같이 전북축구협회장 한 사람이 보기에 이것들이 멍청하게 보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력강화위원장이 가장 좋은 감독을 할 거라는 근거는 어디 있냐고. 아니 어떤 이유에서든 전력강화위원장이 정권을 가지고 감독을 선임했어. 그런데 선임하자마자 박문성, 서영욱이가 막 일어나서 그 사람이 적절하냐 하고 문제를 일으켜. 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인터넷에 온 유튜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정권을 지면 뭐하냐고. 그냥 물러나야 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은 누구든지 논란을 일으키면 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구조잖아. 아니 애들이 머리가 나쁘고 운동만 했다,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영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걸 보면 이 새끼들은 뒤에 대가리가 썩어. 막 빠가들인가?
지능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예? 정권을 주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라. 아니 전력강화위원장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자리, 월급이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상권 자리도 아닌데 거기서 무슨 책임을 더 지냐고. 예? 결과가 나쁘면 결과 나쁜 거에서 무조건 책임을 지라. 그런 식으로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자를 것 같으면 애당초 하지는 않지. 어차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팀이 아닌데. 아니 감독도 아니고 씨발 전력강화위원 보고 미래의 성적을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 책임을 지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아니 애들이 대가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 감독을 임명을 해도 이 감독이 잘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하는 거지 결과를 예측을 하고 하는 거냐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감독이 물러나지 어느 누구든지. 본인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봤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책임을 지라 협박식으로. 무슨 책임을 지냐고. 형사 책임을 지라고? 예?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전력강화위원 문제를 가지고 이영표 얘기하는 걸 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애들이. 존나 똑똑한 척하고 뭐 단호한 척하고 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는 헛소리들만 하고 있어 모여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가 말하고 지가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전력강화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지는데 그 전력강화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전력강화위원장의 자리에 최적인지 아닌지는 누가 검증하냐고. 예? 그거 누가 검증해요. 그리고 그거 누가 임명을 해. 전력강화위원들 사이에서 호선으로 임명하나? 아니면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회장에 의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임명이 돼서 정권을 쥐었다. 정권을 줬으면 정권을 쥐고 마음대로 감독을 임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냐고. 이런 구조에서. 결과가 나쁘면 다 책임을 지라는 거잖아. 전력 강화이 왜 책임을 져? 예? 아니 감독이 씨발 어떤 놈을 뽑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어떻게 다 예측을 하냐고. 감독을 임명할 때마다 전부 다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예요. 김태형 롯데 임명하면 당장 가을야구 할 수 있을 것처럼. 왜냐 그 전에 오비 베어스를 때 이끌고 우승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롯데 임명했는데 롯데 임명하자마자 계속 꽁지야. 누가 그걸 예측하고 해요? 그러면 김태형 데리고 와 있는 구단 프런트들은 다 잘라야 되나? 감독 바꿀 때마다 감독 바꾸고 나서 그 감독을 데려온 스카우터들 구단에 있는 책임자들은 다 그만둬야 돼요? 토트넘, 첼시, 뭐 맨유 감독 바뀔 때마다 감독 데려온 일을 담당했던 사람은 계속 잘려야 되나? 다 바뀌고 매번 다 책임을 지고. 미친놈들이 미친놈들. 예? 아니 그래 공부를 안 하고 씨발 그 운동만 해서 머리 나쁜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머리 나쁘면 머리 나쁜 본인의 처신을 잘 알고 그에 맞는 처신을 하든가. 머리가 나쁜 애들이 나서서 존나 똑똑한 척 하고 있어. 전문가인 척. 네? 전력강화위원장이 가장 똑똑한 감독, 좋은 감독을 뽑는다는 그게 어디 있어? 보장이. 응?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누가 임명을 해야 돼, 그러면? 전력강화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선별이 돼서 들어오냐고. 그거부터 다시 정해야 돼. 그러면 전력강화위원회 선출 절차를 또 고쳐야 돼. 예? 가장 객관적으로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 대중적으로 있는 사람이 뽑혔어. 왜냐? 누가 임명을 하더라도 지금 현대에 있는 축구계에서 나름 국가대표도 거치고 프로 선수 생활도 하고 한 사람을 그 현재 지도자로 있는 사람을 전력강화위원으로 축구협회가 의뢰를 해서 모셔왔다 이거야. 근데 그 모셔온 사람들의 전문성이 있느냐 과연 하고 많은 인터넷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 유튜버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럼 그 나름대로 축구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서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비전문가들이 의심을 해서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으로 자격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문제를 삼아. 그럼 그 전력강화위원 자체를 다시 또 인기 투표를 통해서 축구인들을 투표해서 또 뽑아야 돼. 그러면 투표를 통해서 뽑으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뽑혀요?
비전문가들이 축구 이 전문 세계를 모르면서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뽑겠다는 거야, 전력강화위원을 그러면. 전력강화위원을 뽑아야지 전력강화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을 거 아니야. 그럼 전력강화위원을 그 사람들의 능력의 적정성, 전문성의 전문성, 전문가의 전문성을 누가 검증하냐고. 예? 그리고 그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뽑아놓고 나서 결과가 안 좋다면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겠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면 전력강화위원회 들어오지 마라. 지가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건 이해가 돼. 예? 이영표 지나 박지성 같은 새끼들이 본인들이 능력이 안 돼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를 안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된다 이거. 그런데 거기에 소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니네 잘못하면 책임 물어. 책임질 각오하고 들어와. 그렇게 하면 누가 들어가냐고 그 자리에. 예? 그러한 것들로 권한과 책임으로부터 면책,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부터의 면책, 책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면책 기능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예?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에 비해서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소신껏 일을 하냐고. 이 병신들아. 예? 아, 진짜 하나도 너무하다. 보고 있으면. 아니, 그렇게 생각고 없나, 대가리가? 전부 다? 내가 이래서 축구계 비전문가들 없다는 거야. 왜 지금 한국 축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온갖 병신들, 비전문가들을 설치고 다녀서. 유튜버부터 해서 씨발 뭐 어디 프리미어를 갔다 왔니? 유럽 진출을 해서 국가대표를 10년을 했는데 월드컵을 어디 갔니? 온갖 뭐 다 했던 병신들이 다 나와서 이 지랄을 하고 있는. 예? 축구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회의를 해가지고 위원장이 감독을 선임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 그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야. 근데 거기에 따른 책임, 존나게 과하게 부과해. 아니, 정권을 줄 테니까 책임을 져라. 어떤 책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불참을 결정한 예? 틈도 없이 곧바로 한국 한번 축구 들어보세요. 사실을 위해 뛰어든 이영표 위원은 감독 선임도 전력강화위원장에게 100%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책임감 있게 감독을 뽑는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 세계에서 감독을 그렇게 뽑아요.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고.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이 청문회에 책임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권한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권한으로부터 면책을 돼야 돼. 그 책임에 대해서. 그래야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책임감만 부여받는데 어떤 미친 인간이 거기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일하냐고. 내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결국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는데. 예? 누가 그 자리에서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지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 내가 들어가서 일하기 싫은 자리면 남도 들어가서 일하기 싫다는 거야. 왜 내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부여하냐고. 나는 하기 싫어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애들이. 박지성이나 이영표 똑같아요. 박주호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은 책임질 일을 하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 책임에도 책임을 지라. 이런 개소리 나고 자빠졌어. 이게 발전이 되겠어요? 이런 구조 안에서? 예? 당장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떤 감독을 선임을 했다. 그 감독이 와서 오면, 예? 100억짜리 감독, 200억짜리 감독이 왔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표팀 갖고 있으면 과르디올라 와가지고 월드컵 우승 시키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 그러면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라 이거. 예? 2030년 월드컵 목표가 8강이다 아니면 4강이다. 그걸 달성해 줄 수 있는 감독이 와라. 연봉 20억 줄게. 대신에 그 달성 못하면 연봉 다 토해내. 그럼 어떤 감독이 오냐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르디올라한테 너 200억 저기 뭐지 200억 줄게. 월드컵 한국 대표팀 맡아서 우승시켜라. 대신에 니 우승 못하면 월급 다 토해내라. 그럼 과르디올라 오겠냐고. 연봉 20억 줄게. 제시 마치 보고 와. 대신에 너 결과 안 좋으면 연봉 다 토해내. 결과 책임을 지고. 그러면 어떤 감독이 오냐고. 예? 지금 이명표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그냥 돌대가리 새끼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같이. 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 진짜.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 예? 아, 그냥 퇴근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를 보고 나서, 그냥 어이가 없어서 방송 킨 거예요, 취직을. 지금.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말인지. 예? 전력강화위원장이 무슨 큰 대단한 벼슬 자리라고. 돈도 안 받는 자리인데. 급여도 없고. 그럼 그 사람한테 연봉을 다 지급할 건가, 앞으로? 대신에? 책임을 지라는 대신에? 책임을 질라 그러면, 책임을 지라 그러면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주고, 그에 대한 마땅한 보수를 지급을 해야지. 그럼 연봉 5천만, 6천만 줄게. 대신 네가 책임을 져라. 어떻게? 나중에 너 대표팀 결과 안 좋으면, 네가 뽑은 감독이 결과 안 좋으면 연봉을 토해내. 뭐 그런 거야? 그럼 어떤 미친놈이 그 자리에 들어오냐고. 예? 어차피 결과가 좋지도 않아. 그럼 결과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던가. 32강만 가면 성공이라든지, 월드컵 1승만 하면 된다라든지, 월드컵 2승만 하면 된다라든지, 아니면 성점으로 성점 5점 이상을 따야 된다라든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놓고 거기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뽑으라 이거. 전력강화위원장부터. 그리고 그 전력강화위원장은 또 내세우라 이거야. 다음 대표팀 감독으로 오는 놈은 연봉 30억을 주는데, 예? 연봉 30억을 줄 테니 월드컵 16강 아니면 8강 목표를 달성해라. 대신 목표 달성을 못하면 연봉 전체를 토해내거나 연봉의 50%를 토해내라. 그런 조건을 제시하라고. 어떤 감독이 온지 보자 이거야. 그런 조건에 누가 그거 하는지. 아무 생각 없는 새끼들이 아무 생각 없는 말잔치, 아무 말 대잔치. 예?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축구 혁신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